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에 대한 합 공식은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형태가 각각의 쓰임새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 공식을 유도하고 그 쓰임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열, 등차 수열에 대한 첫째 항을 A, 그 다음에 공차를 T, 그 다음에 n번째 항을 L이라고 하는 이러한 등차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N은 A의 n-1 D라고 하는 일반항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이거에 대한 합 S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A1 A 더하기 A2는 A 더하기 D가 되겠죠. 더하기 A 더하기 ED 이렇게, 그래서 더하기 쫑쫑쫑쫑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인 AN은 A 더하기 n-1 D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정한 어떤 간격으로 이렇게 커지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합을 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같은 값을 이제 거꾸로 이 부분을 앞에다가 A 더하기 n-1 D를 맨 앞에다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n-2D, 그죠? 이렇게 해서 쫑쫑쫑쫑 이렇게 더해서 맨 마지막에는 A를 이렇게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항을 더하게 되면 2의 SN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나온 값들이 이쪽으로 D씩 이렇게 커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D씩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 더해보면 2A 더하기 n-1D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쪽도 더하게 되면 2A 더하기 n-1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이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쪽으로 D를 더해주는 쪽과 다시 D를 이렇게 하나씩 감소하는 부분을 더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쫑쫑쫑 더해서 마지막에도 역시 이쪽 부분도 더하게 되면 2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n-1 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2A 더하기 n-1의 D라고 하는 이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이 항의 개수가 지금 n개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n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SN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2분의 n에 2a 더하기 n-1 d다, 이렇게 우리가 합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죠. 요 2는 항상 존재하게 되는 거고, 요 n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쪽 부분에서 A 더하기 T, A 더하기 ED, 그 다음에 A 더하기 n-1T, 요 전체의 항의 개수가 n개가 돼서, 그죠? 일정한 값이 이렇게 n개가 되는 그러한 n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n은 항의 개수, 요 n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은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서 일단 첫 번째 공식은, 합에 대한 공식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d다, 이런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식을 좀 다듬어 보면 2분의 n의 2a를 하나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n-1 d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은 이쪽 부분은 초항이 될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n번째 있는 항의 어떤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첫째 항과 맨 끝에 있는 n번째 항의 값인 l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2분의 항의 개수 n에 a 더하기 l, 초항과 끝항의 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제 두 개를 유도를 했는데 조금 효율적인 어떤 부분에 초항과 끝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는 이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값을 계산할 때는 위에 있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계산한 일반적인 합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값을 구하는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져 있을 때 S10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은 초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n-1t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초항과 공차 두 개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식 두 개를 주면 연립을 해서 A와 D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A3 더하기 A4는 자, A 더하기 3이니까 2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3D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값이 18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두 배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2A 더하기 5D는 18이다. 이렇게 해서 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S4. 자, S4라고 하는 값은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그렇죠. 4개. 그 다음에 2A 더하기 n-1D. 그러니까 3D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돼서 따라서 2A 더하기 3D는 10이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지금 2A가 공통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빼게 되면 따라서 2D는 8이 될 거고, 자, 그래서 따라서 D는 4가 될 거고, 그러면 요 식에다가 넣어보면 2A는 12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계산하게 되면 A에는 초항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n-1 D는 4가 되겠네요. 즉 4n-5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 S10은 자 공식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자, 초항은 마이너스 1인데 곱하기 2를 해주고 더하기 9D가 되겠죠. D는 4가 되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약분을 하게 되면 18, 17, 170이다. 이런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등차 수열을 활용하는 초항과 끝항을 이용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15가 될 거고요. 그렇죠? 선분 AB의 길이는 15다. 이렇게. 자, 그리고 같은 간격으로 수직선 11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수직선의 요 개수가 11개가 되는, 자,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길이의 선분의 총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건 선생님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일단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초항과 끝항에 대해서 하는데, 그 초항을 요걸로 해서 비례값으로 해서 이 길이를 실제로 구할 수도 있긴 한데 구하지 않고 이 부분을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해서 항의 개수를 몇 개로, 그렇죠, 12개로 이렇게 간주를 한다면 어차피 0이라고 하는 요 길이는 더 하나 많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선분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총 몇 개? 그렇죠. 12개가 되고 초항은 한쪽은 0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일 긴 변은 15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하게 되면 90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초항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닮은 비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하나 더 가서 0은 있으나 마나니까 그래서 항의 개수만 12개로 이렇게 늘려주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져 있는 요 식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다 연결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막대기들의 길이는 전부 다 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과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의 값이 같다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할 건데, 그래서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15개, 그죠? 15에 해당되는, 전체는 요 15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해서 12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균등하게 같은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되는 2분의 1의 값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똑같이 9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등차 수열의 복잡한 일반적인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초항과 끝항을 이용을 해서 항의 개수하고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예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예를 통해서 한번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활용하는 부분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을 보게 되면 1과 2 사이에 이렇게 n개의 수열을 집어넣은 상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초항이 1이고 요게 n번째 항이 아니라 지금 이 사이에 지금 n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 새로운 수열의 이름을 그냥 편의상 B1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B2가 될 것이고, 쫑쫑쫑 가서 이쪽 부분은 B의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이쪽 부분은 B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으니까 공차 D를 갖다가 우리가 n으로 한번 표현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조금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 3, 5, 7, 9, 11 이러한 등차수를 했을 때 D가 얼마나 했을 때 2다 이렇게 해서 수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나면 쉽게 2라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몇 개를 지워 볼게요. 이렇게 몇 개를 지우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써볼게요. 이렇게 13이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가운데도 두 개를 이렇게 싹 지워 볼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그죠?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고 7과 13을 주어지고 같은 간격으로, 즉 등차 수열로 나열되어 있을 때 공차는 어떻게 되고 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부분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7과 13의 차이 13-7이 될 거고, 그죠? 여기에 지금 하나의 간격, 이 간격이 3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3개.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에 해당되는 6이라고 하는 값이 3개의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의 간격은 얼마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간격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공차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9가 되고 11이 되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공차 D를 찾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맨 끝에 있는 숫자가 2가 되고 맨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눈다? 이 전체의 길이를 1이라고 하는 요 전체의 길이를 간격으로 나눌 거예요. 몇 개의 간격으로 되어 있는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한 개, 두 개, 쫑쫑쫑 하게 되면 요 아래에 있는 요 숫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n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나 더 있으니까 몇 개의 n 플러스 1개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간격은 n 플러스 1분의 1이다 해서 이 부분이 공차에 해당되는 D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실제로 일반항을 이용해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초항은 B1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n 플러스 2번째 항에 해당되는 값이 2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요 일반항이 bn 플러스 2에 대해서는 초항이 1이 되고 플러스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2번째 항의 일반항이니까 그래서 d가 필요할 거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넘기고 1이 되고 여기서 n 플러스 1이 되니까 d의 값은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앞에서 계산한 것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앞에서 한 것처럼 어떤 간격의 개수를 이용을 해서도 공차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합이 30일 때 n 값을 구하는 거.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초항과 끝항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인 등차 수열의 합을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n 플러스 2까지 합이 되겠죠. 이렇게 총 개수가 n 플러스 2개니까 자, 이 부분은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가 될 것이고 초항이 얼마다? 1이 될 거고 끝항이 2가 되는 거죠. 초항과 끝항 효율적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30이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따라서 n 플러스 2는 여기가 지금 3이 돼서 약분시키면 30이 되면 10이 되고 20이 되겠네요. 이쪽이. 그래서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1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초항과 끝항을 이용하는 또 다른 합의 공식 사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A1 더하기 A2가 10이고 A99 더하기 A100이 1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등차 수열에 대한 합, 초항부터 100항까지 합구하는 부분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간단한 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A1이 10이고, 그 다음에 A100이 100이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S100, 초항부터 100항까지의 총 합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초항과 끝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00개가 되고, 10 초항 더하기 끝항 10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10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55가 되고 그래서 55에 00 이렇게 곱해서 550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한쪽 끝에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는 데를 체크를 해보고 초항과 끝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효율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등차 수열 합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지저분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개수를 이제 한 개에서 이제 두 개로 늘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A99 더하기 A100이 100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하고 관련되어 있는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요 하나가 이쪽으로 D만큼 커질 때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D만큼 작아지는 그런 상황. 그죠? 그래서 즉 A1 더하기 A100 그죠? 요 값하고 A2 더하기 A99 요 값이 같다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 네 개의 항을 다 더한 부분에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10 더하기 100이다. 이렇게. 그래서 55다.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초항과 끝항에 있는 합을 계산을 이렇게 해 놓은 상태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고 하는 따라서 S100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항의 개수 100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55다 이렇게 되겠죠. 초항과 끝항의 합이 55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하게 되면 따라서 계산하면 275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등차 수열의 또 다른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n개씩 묶어서 만든 그러한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그러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n이라고 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1, A2, A3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합
A4, A5, A6 이렇게 세 개의 합, A7, A8, A9 이렇게 세 개의 합, 쫑쫑쫑쫑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3의 배수 3개씩 3개씩 이렇게 묶어서 가는 또 다른 어떤 수열을 만들었을 때 그 수열의 합을 계산할 건데, 자, 그거 역시 AN이 등차 수열이 되면 이렇게 새롭게 묶어져서 만들어진 세 개에 대한 합에 해당되는 첫 번째 걸 B1, 두 번째 걸 B2, 세 번째 걸 B3라고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B1, B2, B3도 무슨 수열이 된다? 여전히 등차 수열이 된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건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AN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공차인 D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진 식에서 각각이 지금 D가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D씩 커지니까 맨 앞에 있는 것과 A4하고의 관계에서 몇 D의 차이가 나냐면 3D의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A2라고 하는 부분도 그 다음 번째에 있는 A5하고 역시 3D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A3는 A6하고 역시 또 3D만큼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각각의 세 개의 합, 세 개의 합을 하게 되면 이 세 개의 합에 대한 차이는 총 몇 D의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 9D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즉, 그 9D에 해당되는 그 값이 뭐가 된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대한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B1, B2, B3에 대한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고 그거에 대한 공차는 9D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S3가 예를 들면 10이다. 그리고 S6의 값 요게 50이다.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을 때 S9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물론 여기서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앞에서 했던 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막대기를 그리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까지의 합을 S3 그리고 여기까지의 합을 S6 3개씩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합을 S9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S3까지 요 막대기의 길이가 지금 10이에요. 그죠? 그런데 S6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5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되냐면 40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앞에서 했듯이 이렇게 같은 개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롭게 합으로 해서 만들어진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공차가 3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막대기의 길이하고도 차이가 3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쪽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7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S9라고 하는 부분은 10 더하기 40 더하기 70, 즉 120이 된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예를 지금 문제 1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 즉 S12 200이고 그 다음에 11부터 20항까지 가 즉 기호로 쓰면 S20에서 S10을 뺀 요 값이 35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자, 이 부분. 자, 그러면 이것처럼 요 막대기를 이렇게 일단 그어 볼게요. 그죠? 그리고 개수가 지금 10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0. 그죠? S10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합이 지금 2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부터 20항까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35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1부터 S30까지 자, 이쪽 부분을 일단 계산하게 되면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우리가 같은 개수 10개씩 이렇게 묶어서 더한 그 값도 등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요 값이 차이가 150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150 차이가 나야 되니까 여기가 50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21부터 30까지 항을 계산한다 그러면 값이 5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은 A에는 A 곱하기 N, N에 대한 1차씩 더하기 B, 이러한 1차, N에 대한 1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즉, 직선처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차후에 복잡한 어떤 의미를 해석할 때 좋을 것 같고, 자,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Sn은 P 곱하기 N의 제곱 더하기 Q 곱하기 N, 즉 N에 대한 2차 함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N의 값은 P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함수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N에 대한 2차식이고 원점을 지나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하고 최소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식과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를 이용을 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AN이 양수가 되는 그런 N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 자, 주어진 식에서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01이니까 여기서 A1은 얼마냐면 99가 될 거고요. 그죠?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림으로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A1, 여기 n이 1일 때에 나타나는 A1이라고 하는 요 값이 99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A1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칸씩 내려오는 거니까 2가 됐을 때 여기가 지금 A2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두 칸씩 계속해서 이렇게 쫑쫑쫑쫑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요게 지금 홀수이고 요게 짝수이니까 이 앞에서 1에 해당되는 어딘가에 값이 있을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깡총 뛰어서 이제 마이너스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자, 그래서 요 AN이 양수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요쪽 부분을 의미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AN의 값이 101-2n 되니까 요 값이 양수가 되는 거. 그래서 따라서 n은 50.5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n의 최대값은 얼마 된다? 50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값이 지금 n이 50이 될 때 이 값이 a의 50이 되고 그때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값은 a의 51이 될 거고 그때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양수가 되는 구간은 요쪽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의 최대가 되는 그런 n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부분도 실제로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앞에서 계산한 부분에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쫑쫑쫑쫑 해서 어디 부분까지 이렇게 양수 부분까지를 더하게 되면 그 합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래서 아까 양수가 되는 최대값이 50이었으니까 A 50까지 합 요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식과 그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2차 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최대를 구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초항이 지금 99 더하기 끝에 있는 부분이 1까지 이렇게 될 거고, 항의 개수는 50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값은 100이니까 50, 200, 25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n의 값이 최대가 될 때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50이 되는 거고 실제 최대값은 25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SN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2차식에서 최대값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n개, 그 다음에 이 A1이 지금 99니까 19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1 d, d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합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요 2를 약분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99n이 될 거고, 그죠? 99n이 되고 더하기 여기에서 지금 1 마이너스 n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n을 이렇게 곱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0n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걸 이제 완전임수로 고치게 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0의 제곱 더하기 250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n이 언제? 그렇죠. 50일 때 최대는 2500이다. 이렇게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등차 수열의 합에서 절대값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텐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선생님이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합에 대해서 절대값이 각각의 항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값이 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이러한 형태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설명할 SN을 다 더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절대값 사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이제 구분해서 갈 건데, 일단 이제 첫 번째 건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자, 이 부분은 각각의 항을 양수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에서의 합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어떤 부분, 이 일반항 A에는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n에 초항이 30이니까 32로 이렇게 해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일반항의 항에 대해서 절대값을 해서 더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디까지가 양수가 되고 어디까지가 음수가 되는지, 자,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앞에서 아까 한 것처럼 도식화를 한번 해보면 초항이 지금 30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칸씩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번에는 여기도 짝수고 하니까 0을 이렇게 딱 통과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가 지금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간격도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의 합, 총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2부터 30까지 가는 상황이 되니까 15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도 또 15개가 같은 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도식화하게 되면 이해하는 게 훨씬 좀 쉽게 되니까, 요런 그림 그리는 것을 등차 수열에서는 조금 잘 이용을 하시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저 또 계산해 볼게요. AN이 32-2n이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렇게 되면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15개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서 0까지 포함을 하는 거니까 요 하나, 그죠? 요 부분이 지금 A16이라는 얘기예요. 요 값이 0이 되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n의 최대값은 최대는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S31항까지의 합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15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0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15개가 같은 값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값은 어떤 값을 갖냐면 2배의 S15까지의 합을 2배를 한 거랑 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요 A16은 실질적으로는 이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즉 2배의 S15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계산해 보게 되면 2배의 15까지는 전부 다 양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2분의 총 항의 개수 15개, 초항이 30이고 그 다음에 끝에가 2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32하고 15를 더하게 되면 160에 32, 48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살짝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S31을 하게 되면 지금 A1 더하기 A2 더하기 쫑쫑쫑쫑 해서 A31까지의 합인데 지금 어디까지가 0보다 크거나 같았냐면 n이 16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까지가 양수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쫑쫑쫑쫑 해서 A15 더하기 A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음수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A17 더하기 A18 더하기 쫑쫑쫑 해서 A31까지다.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값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초항이 지금 30이고 30 더하기 28 공차가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쫑쫑쫑 해서 15가 되면 2가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여기도 2.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값을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2배에 2 더하기 4 더하기 쫑쫑쫑 해서 30까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2에 요게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에 2 더하기 30에 항의 개수가 15개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32 곱하기 15 즉 480이 나온다는 것을 식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대값을 우리가 실제로 풀어가면서 절대값을 이렇게 실제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같은 값이 몇 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관계를 이용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에서 이 일반항까지의 합을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절대값 하는 이러한 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도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림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해하기 좀 쉽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초기값이 지금 31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A1이 지금 3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가 이렇게 초기값이 양수로 주어지면 이 D값은 다시 양수로 주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양수로 주어지게 되면 이 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절대값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초항이 양수가 되면 공차는 음수가 되고, 반대로 초항이 음수가 되면 D를 양수로 해서 점점 커가면서 음수에서 양수가 되는 이러한 어떤 상태가 나와야지 절대값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초항이 양수면 공차는 D를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초항이 음수가 되면 공차를 양수를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놓고 나면 그래도 해석하고 미지수 결정할 때도 조금 아이들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세 칸씩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더 써볼까요? 28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세 칸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으로 세 칸씩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실제로 계산하면 1까지가 이렇게 내려오겠네요. 그죠? 요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값이 1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그러니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를 지나고 0을 지나고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여기에서 바로 이쪽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 길이는 이렇게 같으면서.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위쪽이 조금 더 간격이 더 길고 이쪽이 조금 짧은 경우, 또는 아래쪽이 좀 더 길고 위쪽이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쪽은 지금 1이 되고 이쪽 간격은 지금 2가 돼서 이 아래쪽이 조금 더 큰 간격으로 밑으로 내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에 대한 어떤 그림을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 이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쉽게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제 실제로 일반항까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n 우리가 효율적으로 계산한 거 했죠. 공차를 n 앞에다 써주고 2를 넣었을 때 초항인 31이 나오게끔, 그죠? 그러면 여기는 3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요 값은 지금 1이 나오게끔 하려면 A 얼마 1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A 11이 1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식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AN 즉 34 마이너스 3n이 0보다 크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n은 11.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n의 최대는 1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S1이 있는데 초기 값이 지금 양수에서 이렇게 계속 양수 구간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S1, S2 이 값들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양수들을 더하니까. 그죠? 이렇게. 쫑쫑쫑쫑 이렇게. 그런데 어디까지가 양수 구간이었었냐면 아까 11번째, 11번째까지예요. 그래서 11번째까지는 계속해서 값이 커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A12, 12번째 항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제 더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S12 음수를 더하니까. 왜냐면 값을 지금 더하고 마지막에 절대값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작아지는데 지금 이쪽 앞쪽은 지금 플러스 값이 되다가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깎아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하게 뒤쪽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다시 값이 커지게 되겠죠. 절대값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어딘가에서 틀림없이 이렇게 작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그러한 어떤 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합의 형태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커지다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그러한 제일 작은 어떤 숫자를 찾는다 그러면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11, 12는 13보다는 크고 이렇게 되니까 11, 12, 13 이렇게. 물론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다시 또 커지기 때문에 제일 작은 값은 일단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요 아래에다가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제 합에 대한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대략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그려 볼게요. 지금 자, 여기가 지금 S1이에요. 즉 31이 되겠죠. 초기값이. 자, 그 다음에 여기 28을 더한 요 S2가 S2는 59가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커져요.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다가 어디까지 커지냐면 여기에서 S11까지. 그죠? S11까지 이렇게 계속 커지는 상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플러스 구간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에서 플러스니까 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이 이제 더해지는 상태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깎아먹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고 어떻게 되냐면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죠? 0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0은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칭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이 되는 상황은 발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 다시 턴해서 이렇게 값이 커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합의 어떤 형태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계속해서 S1, S2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 커져서 S11부터 이런 식으로 S12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턴하게 되는, 그죠? SN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SN 플러스 1에서 이렇게 턴하게 되는 그런 N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스토리가.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을 찾는 거예요. 즉 SN에서 지금 이 값이 감소하다가 이렇게 다시 커지게 되는 요 값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요 부분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SN이 지금 절대값 A1, A2 쫑쫑쫑쫑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AN까지 이렇게 값을 계산할 건데, 지금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이 0에 이렇게 최대한 가까워지는 그러한 상태의 n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N을 실제로 이제 절대값이 없는 요 안에 있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요 값이 양수 앞쪽은 플러스 값이 될 거고 어느 시점부터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놈이 0에 제일 가까운 거, 0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인지를 일단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일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한번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배의 초항이 지금 아까 31이었으니까 31을 하고 그 다음에 n-1 d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러한 식으로 일단은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분의 n이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62, 예, 여기가 플러스 3이 되니까 65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우리가 0이 되는 그 가장 가까운 숫자를 체크를 해보면 요 값에서 이쪽 부분이 0이 되는, 즉 n의 값이 21점 얼마가 되는 요 시점에서 지금 0에 가장 가까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즉 n의 값이 21이 되는, n의 값이 21이 되는 요 상태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S21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그죠? 이제 절대값에 2분의 21에 65 마이너스 여기다 21을 대입하게 되면 63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이가 돼서 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21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2분의 20 항의 개수가 22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21을 넣으면 6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1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S1이 있고 S2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커지다가 S11에서 꺾여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쫑쫑쫑쫑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S21까지 가고 여기가 지금 21이 되고 그 다음에 S22 여기가 이제 11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S23부터는 이렇게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혹시 확인차 23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S23을 계산해 보면 2분의 23에 23을 하게 되면 69가 되니까 4가 되겠죠. 4. 그래서 4에 이렇게 절대값을 해서 원래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렇게. 그죠? 그러면 2로 나누게 되면 S23은 4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아지는
그런 경우는 22번째가 작아지고 다시 오른쪽과 왼쪽에서는 커지는 그런 상태. 즉 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조금 발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그림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이해를 해주면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등차 수열과 일반항 사이의 어떤 관계,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AN이 등차 수열이고, 자, AN이 등차 수열이고, SN이 A1, A2에서 n번째까지 항의 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덜 가 있는 이 A1 더하기 A2 더하기에서 쫑쫑쫑해서 여기를 n-1 이렇게 써주고요. an-1까지 이렇게 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뺄 건데 빼기 전에 우리가 원래 출발은 여기는 n이 1보다 큰 같은 상태예요. 그죠? 여기가 1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를 낮춘 n-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S0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우리가 다루는 어떤 수열에 없는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n-1로 낮추게 되면 출발했던 것보다 하나를 더 키워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원래 주어진 식에서 n이 2보다 큰 것 같다. 그러면 내가 Sn-를 이렇게 하게 되면 n을 3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3이 들어갔을 때 이 값이 주어져 있는 범위에 해당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체크 안 해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요거 반드시 n-를 하게 되면 주어진 값보다 하나 더 크게 해줘야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정의가 잘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빼볼게요. 자, 요 부분은 sn-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슉슉슉 다 지워져서 맨 끝에 있는 요 일반항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요 끝에가 다른 식으로 주어져 있다. 예를 들면 n에 an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요 값이 남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an이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an이 남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n이 2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A1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A1은 원래 주어져 있는 이 합에서 S1하고 같다. 이렇게 불편해도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써야 된다는 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요 n이 2보다 큰 같다. 그것은 n이 1보다 큰 같다로 원래 주어졌을 때 하나 더 큰 값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주어진 조건에서 2보다 큰 같다 했을 때 n-1로 가면 하나 더 키운 3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이 경우까지는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한번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 구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는 상태고 n은 1보다 큰 같은 상태.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듯이 Sn-1을 하고 A의 n-1의 제곱 플러스 B의 n-1이고, 그 다음에 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n-를 하게 되면 이 라인에다가 n은 2보다 큰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빼게 되면 여기가 AN이 남을 거고, 요거 계산하게 되면 2AN 이쪽 부분은 지워지고, 여기 제곱도 이쪽 부분에서 지워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다. 이러한 식으로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언제 n이 2보다 큰 같을 때. 자, 그러면 A1은 주어진 S1이 되는 거고, S1은 A 더하기 B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어진 요 일반항에다가 요 n의 값을 2를 한번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2를 넣었더니 2a 더하기 b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값을 계산했더니 a 더하기 b네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A1을 진짜 A1으로 S1으로 해서 A 더하기 B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주어진 요 값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2를 한번 살짝 넣어봤더니 같은 값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부분은 2AN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A, 즉 n이 1보다 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나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꼭 이 확인 과정을 꼭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좀 더 구체적인 예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SN이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진짜 A1은 S1이 될 거고 이 값은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SN, n제곱 플러스 2n에서 Sn-1을 이렇게 빼면 n-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1이다. 이렇게. n은 2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게 되면 an은 2n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n이 2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a1은 앞에서 했듯이 3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1을 한번 대입을 했더니 3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따라서 an은 어떻게 쓸 수가 있다? 2n 플러스 1이고 n의 범위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이걸 빠뜨려서 우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매번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해봤지만 요 an제곱 더하기 bn에서 뒤에 상수항이 이렇게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결론으로는 이게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항상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SN이 AN제곱 더하기 BN, 이제 이 꽁타리에 상수 C가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 부분은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안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체크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초항부터 등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까지 여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1, 진짜 A1은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SN이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SN-1은 AN-1의 제곱 더하기 BN-1 더하기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빼볼게요. 빼서 정리를 하면 an은 여기에서 플러스 2an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 앞쪽에서 마이너스 a가 나오겠네요. 이건 실제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상수 c는 지워지고, 그죠? 그리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A1은 앞에서 계산한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살짝 주어진 요 n에다가 혹시 앞에서처럼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했을 때 진짜 A1하고 같은 값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A 더하기 B 마이너스 A가 돼서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진짜 A1에 해당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이 값이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불편해도 이렇게 2보다 큰 같을 때와 진짜 A1을 이렇게 분리해서 일반항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초항부터 이게 등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앞에 계산한 가짜 A1, 즉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서 만든 그러한 어떤 A1, 가짜, 그 다음에 진짜 A1, 즉 S1, 요거 이제 진짜예요. 진짜 A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두 개가 같게 만들어주면 n이 초항부터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B가 이렇게 같게 조건을 만들어주면 따라서 C가 0이 되는 것, 즉 요 SN이라고 하는 부분이 AN제곱 더하기 BN 요렇게 상수항이 없는 이러한 어떤 n에 대한 2차식이 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뒤에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n을 1부터 바로 쓸 건지 아니면 불편해도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렇게 쓸 것인지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일반항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N을 봤는데 여기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상수항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초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자, A1 진짜 A1은 S1인데 이 값은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N을 구해 볼게요. 자, SN-1이고 n이 2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요거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SN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다 이렇게. 그 다음에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1 플러스 2다 이렇게. 자, 빼볼게요. 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n이 2보다 크다. 요거 꼭 챙겨야 된다고 그랬죠. an은 요거에서 여기 빼면 2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진짜 A1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불편해도 이렇게 두 가지로 써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약간 팁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면 SN은 이제 실제로 지금처럼 요 값에서 빼서 이렇게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예를 들면 n제곱 플러스 2n이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공식화할 수가 있냐면, 요게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n-1에 이렇게 제곱이 들어가고 2차는 요거랑 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2배의 n이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요 값에 만약에 a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값에 요 놈하고 이렇게 곱하는 형태 2a, n 이러한 식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차식이.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2배의 n-1 이렇게 되게 되면 n은 사라지게 되고 요 2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있어서 다시 빼게 되니까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마이너스 1이 생겨서 요 안에 있는, 요 앞에 있는 개수랑 같이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공식화해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사용을 해도 좋긴 하지만 그냥 실제로 빼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공식화 하듯이 정리를 하면 AN제곱 더하기 BN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항 AN을 하게 되면 요 2를 요거랑 곱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선생님들은 미분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직 미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B를 그대로 요걸 하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요 앞에 있는 요 개수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걸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면서 등차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